레벨 3 1단원의 레벨 3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벨 3가 세 문제죠. 난이도에 관계없이 앞에서부터 할 건데 난이도는 1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2, 3번은 상대적으로는 쉬웠거든요. 근데 1번이 조금 너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 전에 우리 A의 M에 대해서 일반화했던 문제 있지? 걔랑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짜증나는 유형, 학생들이 싫어하는 유형이지 정확하게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n개의 공을 원에다가 나열을 할 거예요. 그때 짝수가 있는 공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있잖아,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뭐냐면 공이 있는데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홀수같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깔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짝수를 넣을 거야. 내 말 납득이 돼? 근데 이게 왜 학생들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냐면, 만약에 봐봐, 숫자가 6개야 예를 들어서, 알겠지? 숫자가 6개면 1, 2, 3, 4, 5, 6이지. 그러면 깔아도 되는 홀수는 일단 1, 3, 5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때는 빈 공간이 몇 개야? 3개의 2, 4, 6이 들어가. 그러니까 빈 공간과 공의 개수가 일치하는 상황이 돼. 근데 만약 있잖아, 공이 7개여봐. 공이 7개면 홀수가 1, 3, 5, 7이 되거든? 맞아? 그럼 그때 짝수는 어떻게 돼? 2, 4, 6 여전히 몇 개야? 3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보다 공의 개수가 적지. 그럼 들어갈 곳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이 둘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제 말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로 나눠 놓고서 일반화한 게 FN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자, 여기까지 제 말 이해가 됐나요? 언더스탠드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의 개수 n개다라고 하는 아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n이다라고 하는 게 2k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와 n이다라고 하는 아이가 2k 플러스 1개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전체 공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와 전체 공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말 이해했죠?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얘는 분명히 무슨 의미냐면 짝수도 k개가 되고 홀수도 k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대로라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에다가 뭐부터 깔 거야? 홀수 먼저 깔 거야. 그치? 이 원에다가 이 홀수를 깔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k분의 k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 이제 1, 2, 3, 4, 5, 6, 7, 8, 9 여기서 k까지 딱 있을 거야. 그럼 이때 공의 개수가 같을 때, 일부러 내가 여기서 얘를 숫자로 들어봤잖아. 너네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를 뚫어봤어야 들어봤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 그럼 이런 거야. 내가 굳이 여기다가 일반화해서 문자로 안 쓰더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게 지금 빵꾸 뚫린 개수랑 내가 넣어야 되는 공의 개수가 같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고. 하나 더, 원순열에서 아시다시피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걸 깔 때는요, 첫 번째, 아유 눈뽕, 첫 번째 만약에 원순열의 성질을 써먹었다면 두 번째에선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에서 이제 공간의 개수도 몇 개? K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공의 개수도 몇 개? K개. 그럼 옆에다 뭐라는데? K 팩토리아를 나열하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n이 2k 플러스 1이야. 자, 이때 좀 조심하자. 자, 이렇게 되면 짝수하고 홀수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홀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가 k개라면 홀수의 개수는 k 플러스 1개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홀수의 개수가 k 플러스 1개야. 그러면 이 원에다가 일단은 뭐를 해야 돼? k 플러스 1개를 깔긴 깔아야 돼. 짝수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홀수를 먼저 까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될 거야. 자, 근데 아까 숫자로 예를 들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 이번에는 빈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지? 하나가 더 많은 거지. 빈 공간이 하나가 더 많은 상태니까 빈 공간이 k 플러스 1개일 거란 말이야. 내 말 맞아? 즉
K 플러스 1개의 빈 공간 중에 내가 K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니까 P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제 말 납득이 돼요, 이 말? 이 말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얼굴 표정 썩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이 9개라고 해볼까? 공이 9개면 1, 3, 5, 7, 9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남아있는 공간이 몇 개야, 이제? 5개의 공간이 있지? 우린 이 5개의 공간 중에 몇 개의 공간을? 4개의 공간을 뽑을 건데 순서가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2, 4, 6, 8이랑 2, 4, 8, 6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P로 계산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언더스탠 됐어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얘가 뭐예요? K-1 팩토 맞죠? K-1 팩토리알 곱하기 K 팩토리알인 경우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 약분하면 K 팩토리알 곱하기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센스 있는 사람의 대답을 기다려 볼게요. K 플러스 1pk 그렇지. 결국 K 플러스 1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7p6 그럼 결국 1 빼고 다 곱할 건데 1은 곱하나 안 곱하나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는 fn이라고 하는 걸 일반화해야 되는데 이게 f의 n이다라는 건 n이 짝수일 때예요, 홀수일 때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선생님? 네, 몰라요. 망했네? 2번 계산하라는 거죠. 2번 계산하라는 거예요. 즉 n이 2k일 때의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식은 이 식. n이 2k일 때의 저 식과 n이 뭐일 때 2k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저 식을 둘 다 푸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니네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둘 다 성립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뭐 더 큰 n값, 뭐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얘일지 알아볼라? 몰라요. 단지 n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걸 보면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겠지. 즉 n이 2k일 때 여러분이 원래 봐야 되는 건 45에 f의 n 더하기 f의 n 더하기 1 요것이 f의 n 더하기 2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자, n자리에다가 2k 넣어 볼게요. 그러면 45에 f의 2k f의 2k 플러스 1 f의 2k 플러스 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 말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f의 2k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칠판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여러분 칠판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저기 있네? 저기 있는데 어떻게 되죠? 어? 대답들해 빨리. 칠판에 있어요. 아 씨발 이걸 안 썼다고 나한테 승질 부리는 거야. 야 이게 FN이라고. 얘가 F2K겠지. 뭐 하는 거야? N이 2K일 때잖아. 정신들 차려. 얘가 F2K야 얘들아. 그럼 얘는 뭐야? F에 2K 플러스 1이겠지. 집중들 해. N이 아씨 어이가 없네. F의 2K 얘 어떻게 돼요? K-1 팩토리알 곱하기 K 팩토리알.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K 팩토리알에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알. 아, 니네가 여기서 버벅였으면 이해라도 하지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따라와. 자, 얘가 F2K 플러스 2라고 돼 있지? F2K 플러스 2라는 건 여기 K 자리에다 뭘 대입하면 나오죠?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지? 저 위에 밑줄 친 거에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럼 저기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K 팩토리알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자, 약분 때리겠습니다. 똑같은 거. K 팩, K 팩, K 팩, 약분. 맞죠? 자, K-1 팩, K 플러스 1 팩, K 플러스 1 팩이지? K-1 팩으로 약분하면 여기에는 K와 K 플러스 1이 여기에도 K와 K 플러스 1이 생존했을 겁니다. 내 말 맞죠? 근데 여기에는 약분하면 뭐 남아? 1이 남겠지? 얘가 몇이다? 45배를 했을 때 요렇게 된다.
그럼 얘는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지. 맞아요? 자, 계산을 뚫고 들어가 봅시다. 얘를 T라고 놓으면 얘도 T죠? 맞죠? 45 더하기 45T가 T여야 되니까 얘 넘기고 얘 그대로 쓰면 44T 더하기 45는 0. T가 왜였지? 44K의 제곱 더하기 44K 더하기 45는 0. 얘를 풀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까요? 예, 2차 방정식 답이 나올까요? 듣고 있니 얘들아? 나 근데 뭐 계산 틀렸나봐. 안 틀렸어. 이거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냐고. 눈에 보여? 안 보이지? 맞아?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이지? 근해 공식 써봐. 아니면 판별식을 쓴다든지. 일단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보여 혹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보이지 않냐? 대답들 좀 진짜 때릴라 씨. 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정신들 차려. 판별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얘 22 곱하기 22고 얘는 44 곱하기 45잖아. 22하고 44 중에 뭐가 큰지 모르는 거야? 그건 아니지? 죽여버린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를 풀란 뜻이게. 그지? 자, 얘에 대해서 n자리에다 2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45에 f에 2k 플러스 1에 f에 2k 플러스 2에 f에 2k 플러스 3 요런 형태가 되겠지? 자, f에 2k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45에 얘 대신에 k 팩토리얼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 얘는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했지? 그러면 k 팩토리얼에 k 플러스 1 팩토리얼 여기까지 오케이? 자, 2k 더하기 3은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지? 즉 얘가 k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k 플러스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 먼저 날려주시고요. 가능하죠? k 팩, k 팩, k 플러스 2 팩 그지? 그러면 k 팩, k 팩, k 팩 날리면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서 약분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면 90 누가 봐도 9 곱하기 10이죠. 그럼 k가 8이겠죠. k가 8이면 n은 17이겠죠. 제 말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니네가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그러니까 미지수가 이미 나온 걸 다시 재변형을 해서 짝홀로 나눠야 되니까. 알겠어? 어려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봐야겠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5개의 문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로 일렬로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비밀번호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제한 조건에 보면 A는 한 번 이상 나열한다. A는 한 번 이상 써야 되고 같은 문자가 연속으로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하냐를 떠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뭘로 케이스를 나눌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로 케이스를 나눌지.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어요? 저라면 A가 나오는 횟수로 케이스를 나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A는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A가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건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세 번일지 네 번일지 몰라도 나와야 돼. 일단 나와야 돼. 근데 연속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이라고 돼 있지? 그럼 A가 4번 나오면 안 돼. 그럼 케이스가 3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A를 한 번 쓸 때, 그럼 A를 2번 쓸 때, A를 3번 쓸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 쉬운 거 먼저 해결을 하세요. 항상. 알겠습니까?
그러면 A가 3번 나왔어. 근데 A를 연속 3번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연속 3번 나오는 건 안 된다며. 그러면 A, 그 다음 A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A 땡 A 얘는 되겠지. 근데 이거 말고 빈자리가 맨 끝에 있거나 빈자리가 맨 끝에 있으면 A가 3번씩 나오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인 거야? A 빼고 나머지 알파벳 몇 개 있어? 그럼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가지. 끝. 이미 얘는 8가지로 아웃.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봐봐 얘들아. 봐봐. A가 2번 나왔다 그랬지? 게이드. 왜 게이득이야? 니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얘 연속된 문자가 3번 못 나와. 왜냐면 A가 2밖에 없지. 그럼 남은 칸이 몇 칸 남았지? 2칸에 니네가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이제 A는 못 쓸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2가지인 거예요. 이때도. 왜 2가지냐? A 2번을 제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맞아? 뭐 아니면 A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잘 들어봐. 내가 아까 니네한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게 난 너네가 이걸 다 서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다 서버로 타고 나중에 정리할 때 다르게 해야지. 요렇게 되는 게 맞다고. 일단은. 알겠어? 자, 니네가 이렇게 했다고 쳐. 나는 그럼 이렇게 할게. A 2번 말고 나올 수 있는 알파벳이 몇 개 남았다 그랬지, 얘들아? 몇 개 더 뽑아야 돼, 우리 비밀번호 만들 때? 2개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런 거지. A, 네모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의 네모, 세모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더 나와야 하는 문자가 같은 문자일 수도 있고, 더 나와야 하는 문자가 다른 문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같은 문자일 때 여기에 들어갈 알파벳의 후보가 몇 개였지? 4개. 그러면 4, C, 1. 내 말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B를 뽑았어. 그럼 B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2팩분의 4팩이 되는 거겠지.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때는 4개의 알파벳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야 되니까 4C2가 될 거고. 맞지? 4C2 다음엔 뭐가 되는 거야? 2팩분의 4팩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 봐봐. A가 한 번만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 맞아? 그러면 A가 한 번만 나올 때는 나머지 이제 뽑을 수 있는, 아니, 나머지 몇 개의 알파벳이 더 필요하지? 3개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도 케이스는 2가지일 거야. 왜냐하면, 집중해. A의 땡땡땡과 땡땡땡 A는 세트야. 연속된 문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공포가 존재하는 아이.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또는 여기에서 땡땡 A땡과 땡 A땡땡은 얘는 연속된 세 문자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아이. 지금 제 말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할 때 둘 다 2 곱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겠지. 맞아? 왜냐면 어차피 얘나 똑같을 거니까. 납득돼요? 그럼 이런 거야. 문제에서 뭐를 허락했지, 우리한테? 중복을 허락했어. 그럼 알파벳을 존나 열심히 많이 써도 상관이 없잖아.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 경우보다 뭐가 더 편해? 얘가 더 편해. 그지? 얘는 연속된 세 문자 나올 수 없다며. 그럼 봐. A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알파벳이 몇 개라 그랬지? 4가지. 끝.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의 3제곱이 될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봐. 얘네들을 케이스로 나눈 이유가 너네가 풀이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상황이야. 이 둘로 케이스를 나눈 이유가 뭐 때문이었지? 연속한 게 나오면 망가지기 때문이었지. 그러면 그 연속하는 애를 제외해 주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즉 시작은 4의 3승으로 똑같이 하되 여기에 삐삐삐 CCC DDD 말고는 없지. 그 4개를 빼주면 되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언더스탠드 되셨어요? 절대로 너네가 먼저 꼭 풀어서 틀리셔야 돼요. 니네 이거 해설 보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확통이 쉬운 단원이라는 걸 자꾸 놓치게 되는 게 해설은 이걸 다 말로 썼어. 그러니까 풀이가 졸라 길어.
존나 답답해. 때리고 싶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틀리더라도 본인이 케이스를 나눠서 틀려야 되고, 케이스도 안 나누고 대충 그냥 4에 4승. 틀렸네. 오인성, 손풀이 갖고 와. 이러면 안 돼, 씨발. 진짜 안 돼! 절대 안 돼! 존나 스트레스 받아서 한 2시간 고민한 다음에 틀려야지. 이거 한 문제는, 일단 4에 4는 그저께 틀리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내가 A 정도는 내가 고민해 줄게. 이러면서 막 그딴 식으로 풀면 안 돼. 알겠지? 절대 문제를 소모하지 말고, 본인이 찝고 뜯고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요. 여기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갈 거래.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데 P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Q에서는 이동 방향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유형이 맞불 시너지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장 마지막 바로 뒷페이지에 있었던 문제예요. 뭐 P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뭐 직진을 할 수 없다. 그지? 근데 얘가 문제가 어려워 보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어려워 보이게 나온 이유는 이 둘을 다 만족을 해야 돼. 이 둘을 다.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하면서 얘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 이해가 됐어? 근데 이 둘이 하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는 방향을 바꿔. 그니까 헷갈려 보이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인 거야, 얘가. 근데 이 문제를 생각을 바꿔서 쓰면 되게 편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쓰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가족권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지. 맞아? 이걸 말 그대로 그냥 가족권이라고 하고 나족권이라고 한다면 니네한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풀 거야 나는. 가족권 교집합 나조건을 구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얘를요 이걸로 구할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인데 얘를 가의 여집합, 합집합, 나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으로 구할 거야. 그럼 얘를요 집중해. 분명히 말하는데 나중에 손풀에 어차피 다 정리되어 있어. 니네 지금 자꾸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돼. 얘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차집합할 거예요. 여기까지 제 말 납득이 됩니까? 그럼 얘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가의 여집합, 나의 여집합, 마지막에 뭐예요? 가의 여집합이면서 나의 여집합. 내 말 맞아요? 그럼 이런 거지.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풀어. 그냥 풀면 안 돼? 이게 더 빨라요. 훨씬 빠르니까 이걸로 푸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니네가 가이면서 나인 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케이스로 나눠도 답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봐봐. 이렇게 풀면 쉬운 게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찾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5팩, 3팩분의 8팩일 거 아니야. 그지? 뭐 계산이야. 뭐 나중에 때려 막으면 되니까 얘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가와 나와 얘네들에 대해서 볼 거야. 자, 가의 여집합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순간은 나에 대해선 관계를 가질 생각을 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럼 봐.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줄에 5칸짜리 이렇게 있을 때 가의 여집합인데 P가 여기 있단 말이야. P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 뭐라고 그랬어? 없다라고 했지? 바꾸는 순간만 구하는 거야. 바꾸는 순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집중해. 여기에서 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이렇게 될 때.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구하면 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일단 얘는 뭐야? 2 곱하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몇 가지지 이거? 4가지지? 내 말 이해가 됐어? 집중해야 돼. 그림을 여러 번 안 그릴 거야.
그 여러분 손프린 그림 다 여러분 다 그려놨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근데 이렇게만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내 말 맞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죠? 9가지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여집합에 대해서만 볼게요. Q 지점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경우예요. 바꿔야 한다가 여집합이었으니까 바꾸지 않는 경우. 그 내가 왜 여집합이 편한지에 대해서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집중 좀 해 그냥. 자, Q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러면 Q에서 원래는 바꾼다 그랬으니까 얘의 여집합이면 안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지. 즉 이렇게 뚫고 갔을 때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걸 말하는 거겠지? 2팩, 2팩분의 4팩은 6 곱하기 2 거나 아니면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 그럼 얘는 여기에서 요거 직진 하나 그지? 그럼 얘 몇 가지? 4가지.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16 얘는 16 그러면 P 지점에서 잘 봐봐. 잘 봐 얘들아. 자, 얘를 봐봐.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거든요. 가의 여집합이니까 이동 방향을 무조건 어떻게 했어야 돼? 바꿨어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나의 여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즉, 가와 나의 여집합을 얘기할 땐 반드시 이렇게 이동 방향을 바꾼 상태여야 되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 상태에서 나의 여집합은 이동 방향 안 바꾸는 거겠지? 이렇게 돼야만 하지. 내 말 맞아? 즉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겠네. 얘에서 얘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두 가지니까 몇 가지? 얘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선생님 왜 당신이 이렇게 풀었어요? 잘 생각해봐. 이 문제가 거지 같은 이유는 이런 거야. P 지점에서는 바꿀 수 없다. Q 지점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안 지날 때 다 따져줘야 돼. 안 지나는 상황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P를 안 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집합을 하면 분명히 그거에 반대기 때문에 P를 지난다는 가정으로 갈 수 있거든 사실.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집합으로 푸는 거야.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도 어차피 깔끔하기 때문에 저기 5팩 3팩분의 8팩에서 9 더하기 16 빼기 4를 해가지고 그냥 여집합으로 계산하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런 거야. 선생님 무조건 여집합 예. 그래서 뒤에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2단원 레벨 3로 갑니다. 이어서 바로 할 거예요. 2단원 레벨 3에서는 여집합으로 풀어도 되고 아닌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2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확률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레벨 3에서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사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숙제를 하셨어야 돼. 니네 사실 금일반이라서 시간 충분히 들여서 숙제했다면 냉정하게 1번, 2번은 맞췄어야 됩니다. 좀 고생을 할지언정 2번도 사실 계산으로 맞추셨어야 돼요. 숫자를 이것저것 넣어보면서라도 맞췄어야 돼. 야, 일단 1번 먼저 보겠습니다. A는 홀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한 자리 홀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졸라 소프트.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좆된 거예요.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확통은 1등급 컷이 100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한 조건이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제한적이야 진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잖아. 잘 들어봐. 한 자리 홀수인데 A, B, C, D가 자연수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니네가 A, B, C, D에 아무리 작은 수를 넣고 싶어도 1씩밖에 못 넣잖아. 그럼 걔 더하면 몇이야?
4보다 큰 홀수여야 되는데 한 자리 홀수라고 얘들아. 한 자리 홀수.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5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7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일 때 이제 얘는 버리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어? 그럼 이런 거야. 여기서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시간을 들였다면 이쁘게 안 풀었어도 답은 나왔어야 돼. 왜냐면 A가 1일 때, A가 3일 때, A가 5일 때, A가 7일 때잖아. 맞아? 난 선생이니까 이걸 일반화 해주려고 하겠지만 너네 입장에서는 그냥 노가다로 풀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고. 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선생이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A가 뭐라고 했어? 홀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수 이럴 때 하나씩 미리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지? 음화정으로 만들고 싶어서지. 그러면 홀수는 홀수인데 음화정으로 표현해도 되는 홀수가 될 수 있도록 이 A 플러스 1 A에다 0 넣어도 얘는 홀수면서 음화정이 되지. 에다가 플러스 B 더하기 C 더하기 D 라고 쓰세요. 일단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 넘어가면 몇이 되는 거야? 1만 넘어가라고. 1만 넘어가면 뭐가 돼?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없어지잖아 이렇게. 맞아? 자연수라고.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자연수야 얘들아. 따라해봐. 자연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자연수. 그러면 A에는 니네가 뭐밖에 못 넣어요? 0밖에 못 넣어요. A엔 0밖에 못, A에 1 넣는 순간 셋을 더해서 2인데? 따라해봐. 자연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생노가다 해도 금방 풀리는데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내가 그나마 얘는 홀수니까 하면서 이렇게 써줬잖아. 근데 이런 거야. B, C, D가 지금 짝수야 홀수야? 모르지? 그냥 노가다가 더 빨라. 이걸 왜 굳이 이쁘지도 않은 걸 왜 정리하려고 그래? 더 빨라.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게 훨씬 빨라. 생각해봐. 이렇게 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가 나왔지. 그럼 이제 A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렇게 놓고 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자연수. 따라해봐. 자연수. 씨발 한번 좀 따라해주면 좀 덧나냐? 너무한 거 아니야? 맞췄다고 깝치는 거야? 다시 해볼까? 자연수. 설명 안 한다. 집에 간다. 자연수. 네, 자연수이려면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 요거밖에 없어요.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넘어갔다고 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이야? 4야. 아까랑 똑같잖아. 뭐가 달라? 일반화하는 거랑 숫자 쓰는 거랑.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자연수니까 3H1이겠죠. 그럼 봐. 얘도 똑같지 않을까? 냄새가 비슷하지 않냐? 얘가 1일 때 가능하겠지. 얘가 3일 때 가능할 거야. 여기다 5 쓰면 내가 또 뭐라고 읽을 것 같아? 자연수라고 또 읽겠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너네의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자꾸 가부터 읽으니까 자꾸 케이스를 가로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가가 또 때마침 알파벳 하나짜리니까 뭔가 그래 보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도 좀 경우의 수가 많긴 하겠지만 결국 얘도 1일 때, 3일 때, 5일 때까지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7이면 또 자연수라고 읽고 자빠졌을 거 아니야. 계산 안 한다. 요 정도면 충분히 납득이 됐을 거라고 믿어. 알겠지? 2번 봐봐. 2번. 2번도 마찬가지야. 시간과 싸우는 거야. 여기에서 미지수가 많아서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거든. 지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지금 2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n승의 전개식에서의 x10승의 개수와 x7승의 개수의 합이 0. 그지? 이걸 해결하는 게 일단 우선이야. 그 다음은 읽을 게 아니라. 그지 않니?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럼 이런 거야. 얘를 먼저 일반화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니? n, c, r에 2x의 제곱의 r승에 마이너스 1의 n-r승에 x의 r-n승 이렇게 일단 쓰고서 ncr에 2의 r승과 마이너스 1의 n-r승과 x의
3r-n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랑 뭐의 개수를 써야 되냐면 x의 10승의 개수와 x의 7승의 개수를 찾는 거야. 이거의 개수를 찾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어? 근데 이런 거야. 이거 해설처럼 막 정리하잖아? 멍청한 거야. 해설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안 보긴 했는데 여기 손풀이처럼 정리하잖아? 멍청한 거야. 얘들아 따라해봐. 멍청하다. 멍청하다. 재밌다 이거. 계속 해야겠다. 자, 그렇게 하면 멍청한 거야. 왜냐고? 생각해봐. x의 10승의 개수다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x의 7승의 개수다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집중 잘해봐. n의 값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r만 변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n의 값은 어차피 니네가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때 r이 몇일 때, 그때 r이 몇일 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자, x 10승이니까 일단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어? 얘가 10이었으면 좋겠거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r이 만약에, 집중 좀 해. r이 만약에 4야. 선생님 왜 4부터 시작해? 야, 인간적으로 r이 3부터 시작하면 조금, 그지 않아? 여기 r에다가 1 넣으면 얘 음수인데? 그지? 얘가 10이어야 되는데? 3r-n이 10이었으면 좋겠잖아. 맞아? r에다가 한번 2 넣어볼까? 따라해봐. 자연수. 그지? 그러니까 r에다가 1, 2, 3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위에다 써놨어 얘들아. 대답을 빨리빨리 해달라는 거 시간 아까우니까 니네 오늘 10시 넘어서도 돼.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보낼 거야. 알겠지? 자, r이 4야. 그럼 n은 몇이야? 근데 아픈 아이지. 아니, 아픈 거 아니야? n이 r보다 작은데? 니네가 내 선생인 건데 그러면 거의? 안녕 선생님? 잡았으면 좋댔어 지금. 자, 그럼 이번에 r이 5였어. r이 5면 n은 몇인 거야? 5인 거야. 이거 되네 일단. 자, r이 만약에 6이었어. 그러면 n은 몇이어야 되지? 8. 빨리 좀. r이 만약에 7이었으면 n은 몇이어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더 있겠지. 더 있을 거야 분명.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 봐봐. 얘는 3r-n이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돼. 그럼 이번엔 r을 몇부터 시작할 거야? 몇부터? 3부터. 네, r이 3일 때 n이 아픈 아이. 그지? 아픈 거 맞아? r이 4야. 그럼 n은 몇이어야 돼? 5여야 돼. 맞지? 그러니까 r이 만약에 5야. 그럼 n은 몇이어야 돼? 몇? 8이어야 된대. 그러면 r이 6이면 n은 몇이야? 몇? 11. 이렇게 된대. 규칙 혹시 보여? 규칙이 혹시 보여? 난 그게 궁금해 니네한테. 규칙이 보이나요? 이게 궁금해. 지금 안 되는 애 지워볼까? 지웠어? 그럼 봐. n이 만약 5였다면 r은 5하고 4가 돼야 돼. 맞지? n이 만약 8이었다면 r은 몇하고 몇이 돼야 돼? 6하고 5가 돼야 돼. n이 만약 11이었으면 r은 몇하고 몇이 돼야 돼? 7하고 6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규칙이 보이지? 자, 너 어떤 규칙이 보여? 괜찮아. 30. 자, 다른 의견 한번 받아볼게요. 준혁이 어떤 규칙이 보여 여기서? 위에는 응? 뭐라고? 다시. 그 위에 거는 순서대로 늘어나고 밑에 아니 죄송해요. 다음부터 죄송하다고 할 거면 반성문을 써보세요. 자, 강지원 어떤 특징이 보이지? 혹시 특징 보여? 보였으면 좋겠어. 특징 혹시 보여?
보일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 허리 아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일반화한다고 니네가 이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숫자인 게 훨씬 보기 편해. 내가 지금 원하는 규칙이 어떤 느낌인지를 니네가 찾았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하면은 뭐 당연히 쉽겠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얘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봐. 어떤 규칙이 있을까? 강지원 씨, 어떤 규칙이 있어요? 아파.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같은 n에 대해서 r값은 1씩 차이가 나요. 그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게 다예요. 문자로 일반화하면 니네가 찾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니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빠를 텐데. 문자로 해설을 하면은 그게 다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쓴 거 보면은 문자로 해설한 거 보면은 얘의 미지수를 뭐 A라고 놓고 얘의 미지수를 뭐 B라고 놓고 이렇게 지수에서 R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다를 거기 때문에 다르게 쓸 거거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얘하고 얘를 써서 실제로 더한 게 0인지 보는 거야. 그냥 얘하고 얘일 때를 내가 분명 그 말을 했잖아. n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n이 5인데 얘는 n이 8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니네는 하나의 식을 가지고 보는 중인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럼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1번을 풀겠어. 알겠어? 그럼 n하고 r 자리에 다 뭐 넣으라는 거야? 여기는 둘 다 5를 넣으라는 거. 얘는 둘 다 5, 4를 넣으라는 거지. 그걸 써. 5, C, 5에 2에 5승 마이너스 1에 5 빼기 5승 하고 여기 이제 5하고 4를 넣으면 돼. 5, C, 4에 2에 4승 마이너스 1에 5 빼기 4승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럼 얘 몇이야? 1이지. 얘 어차피 1이지. 얘 몇이야? 32야. 얘 몇이야? 5야. 얘 몇이야?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어. 2의 4승은? 니네 얘가 0이야? 아니잖아. 그럼 얘 아웃이야. 얘 아웃이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자 얘로 가볼게. 이제 n에다가 8 넣고 r에다 6 넣는 거야. 8 C 6에 2에 6승 마이너스 1에 2승 더하기. 자 이번에는 얘를 넣어야 되겠지. 8하고 5 넣어야 돼. 8 C 5에 2에 5승 마이너스 1에 3승. 얘가 0인지 보는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8, 7에 나누기 2니까 28 곱하기 얘 몇이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니까 냅둡시다. 알겠죠? 자 8C5라고 돼 있지? 8, 7, 6에 3, 2, 1이니까 8, 7에 56. 근데 마이너스 1에 세보니까 마이너스 2에 5제곱이 32. 사이즈 딱이죠. 0이죠. 여기서 곱하기 2, 여기서 곱하기 2를 이쪽으로 하나 보내주면 딱 맞잖아요. 얘였어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n이 몇일 때라는 거야? 끝! 여기에서 지금 니네한테 x의 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8만 구했으면 끝나는 거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여기서 r도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새로운 r을 또 찾으셔야 돼.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도록 하는. 알겠어? 절대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 알겠어? 일단 내가 일반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일단 우선이야. 내 말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안 해도 되지? x의 마이너스 2승은?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자, 집합 x가 있어요. 집합 x가 1, 2, 3, 4, 5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수예요. 이건 진짜 암울합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문제가.
이걸 이게 이렇게 안 풀었다는 것도 너무 슬프긴 하네요, 여러분. 나쁜 지지배들. 나쁜 지지배들이라고 했더니 남자가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나쁜 새끼들. 반반인가요, 시발? 자, 야, 존나 많이 봤던 문제 아니야? 일부에는 등호가 있고 일부엔 등호가 없잖아. 이 문제 처음 봐? 응? 이걸 대체 왜 레벨 3에 갖다 놨는지 문제 2번 풀었어. 잘했지? 칭찬받고 싶었어. 자, 여기에서 원칙적인 풀이를 쓰셔도 되고요. 여사건의 풀이를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가 맞아요. 근데 뭐가 더 편하냐는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를 푸는 법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최단거리 문제 있었지. 1단원에서. 걔는 여사건이 압도적으로 편해요. 평소에 니네가 뭘로 풀었든 간에. 이해가 됐어? 근데 이 문제는 일반 풀이와 여사건 풀이 둘 중에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있는 고지 그대로 가볼게요. 잘 생각해봐. 얘에 대해서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을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럼 내 질문 하나만 할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일단 무조건 최소 몇 개의 원소가 필요하지? 치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치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무조건 치역에서 원소가 몇 개는 나와줘야 돼? 2개 나와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2개일 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우리? 2개일 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라고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임의의 세 원소 아무거나 뽑았을 때 그 세 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셋을 뽑았다고 해볼까? 그 셋은 어떻게 돼야 돼? 앞에 두 개가 다른 수거나 뒤에 2개가 다른 수여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하면 지금 얘를 만족한 게 되니까. 내 말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어?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얘가 만약에 잘 봐, 집중해. 얘가 일로 가면 치역이 2개라는 말에 위배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셋 다 등호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해요.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치역은 2개일 수 없어요. 그려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 자, 잘 봐. 치역이 하나여봐. 진짜 아픈 아이야. 말이 안 되겠지? 그럼 치역이 2개라고 생각을 했어. 얘하고 얘로만 가야 돼. 그럼 내가 이걸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거를 항상 저렇게 임의의야. 임의의. 랜덤에 뭘 뽑아도 항상 성립을 해야 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언더스탠드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오류 안 나게 한번 최선을 다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내 말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는 일단 어디로 갈 수 있지? 2로밖에 못 가. 왜냐면 위에 둘이랑 뽑았을 때 얘가 얘네들보다 커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랜덤이니까 항상 정우야 눈 떠야 돼. 얘가 2로밖에 못 가. 그럼 이제 얘가 갈 곳이 없어.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치역이 2개라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치역이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로 케이스를 분류하겠다. 요렇게 푸는 거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치역이 3개일 때, 치역이 4개일 때, 치역이 5개일 때로 나눕시다. 자, 그럼 일단 쉽게 풀기 위해서 치역이 3개일 때 5C3, 치역이 4개일 때 5C4, 치역이 5개일 때 5C5 해놓고서 아예 1, 2, 3, 4, 5에 1, 2, 3만 쓸 거고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1, 2, 3, 4, 5에 1, 2, 3, 4를 쓰면 되고요. 1, 2, 3, 4, 5에 1, 2, 3, 4, 5 이렇게 썼어요. 휴, 여기까지 됐습니까? 언더스탠드 됐어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제일 쉬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제일 쉬워요?
3번이죠. 치역이 5개니까 무조건 직진밖에 안 돼요. 자, 질문. 여기 질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같은 데로 가면 치역이 5개라고 고정해놨어요. 화살을 다 쳐맞아야 돼요. 같은 곳으로 가는 화살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떤 걸 랜덤으로 뽑아도 증가는 하고는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을지언정. 내 말 이해하셨어요? 한 가지 끝. 아, 이 미친놈아. 1. 아, 어렵네요. 5CO 곱하기 1. 좀 어려웠어요. 자, 두 번째.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그럼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쉬워요? 당연히 2번입니다. 왜요, 선생님? 화살을 무조건 한 번씩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뭘 생각하면 되지? 2번 맞을 놈이 누군지만 정하면 돼. 여기에서. 그러니까 OC 사이에서 1, 2, 3, 4가 뽑혔지. 집중 잘해.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를 뽑아. 뭘 뽑은 거야? 2번 화살 맞을 놈을 뽑아.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하나야. 볼래? 내가 얘를 뽑잖아? 그럼 얘는 화살을 무조건 몇 번 맞아야 돼? 그럼 이거 말고는 없어. 나머진 직진이야. 왜냐면 얘네 둘이 안 쏘잖아? 만약에 이렇게 쏴버리면 얘가 역전현상이니까 증가가 안 된다고. 무조건 증가해야 돼! 같을지언정. 이해가 됐어? 근데 셋 다 같은 건 돼야 안 돼?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첫 번 잘 봐. 상상만 해. 지저분하니까. 얘를 동그라미 치면은 뭐야? 1, 2가 얘한테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봐. 얘한테 동그라미 치잖아? 무조건 2, 3만 얘한테 써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1을 누군가는 화살을 쏴주긴 해야 되거든. 내 말 납득이 돼? 얘에다 동그라미 치면 얘는 누가 써야 돼? 얘가 동그라미 치면 누가 써야 돼? 그니까 생각보다 그림이 되게 간결해. 니네가 쫄아서 못 그리는 거야. 자꾸 안 그리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시 1 해서 뭐를 고르기만 하면 그때는 함수가 하나로 결정 끝. 야, 거기에 보기를 봐. 보기가 기껏해야지 50까지 아니냐? 그지 않아? 그 생각보다 니네가 일일이 센다는 생각을 해봐야지. 어? 생각해봐. 막 이게 막 180몇. 아, 씨발. 이럴 수 있겠지. 근데 50개야, 50개. 50개 정도쯤 되면 케이스 분류만 잘 하시면 그냥 노가다로 풀어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치역이 3개. 이게 좀 거지 같게. 예, 치역이 3개. 뭐 이런 거야. 일단은 한 명의 화살에 3개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니지. 화살에 3개 받는 새끼가 있으면 여기서 등호가 3개가 다 되는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그건 없다 그랬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화살을, 아우, 눈뽕, 씨발. 화살을 한 번 맞을 놈을 먼저 정해.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야. 얘는 화살 2번 맞을 놈을 뽑았지. 얘는 화살을 한 번 맞을 놈을 일단 한 명만 뽑아.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게임은 또 끝났을 거야. 얘는 화살을 몇 개 맞는다 그랬지? 그럼 얘 무조건 얘한테 맞아야 되지 않아? 다른 애가 쏘면 역전현상이라니까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이제 화살을 몇 개씩 맞아야 돼? 역전현상 안 일어나면 얘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잖아? 얘가 화살을 하나 맞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무조건 얘는 화살 2개를 맞아야 되는 거고 얘고 얘밖에 없어. 내 말 납득이 되지? 어? 누가 화살을 하나 맞을지만 결정하면은 그 다음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그래서 어때? 5C3이면 10. 여기 벌써 얘가 30개다 야. 이게 벌써 30개야. 아우 씨발 눈깔 진짜 존나 아프네 씨. 내 말 뭔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 얘를 원칙적으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치역이 지금 몇 개야? 5개, 4개, 3개. 이게 지금 뭐야? 원칙적으로 푼 거야. 그럼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냐? 응, 당연히 돼. 얘를 여사건으로 푼다라는 건 무슨 상황이야? 치역이 1개, 2개, 3개.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떤 상황이 여사건이야, 정확하게? 집중 좀 해줘. 얘의 여사건. 집중 잘해, 얘들아. 얘의 여사건이야. 맞아? 앞에 둘이 같거나 뒤에 둘이 같은 게 또는이니까 뭐예요? 너희는 지금 이게 합집합인 거지? 맞아? 어떤 걸 풀어도 되는 거야?
얘를 풀어도 돼요. 얘에서 얘를 지우잖아? 그러면 쟤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등호를 포함한 증가함수에서 셋 다 같은 경우를 지우면 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언더스탠드 됐어? 이게 다야. 이걸로 푸는 거는 연습을 해봐. 다음 시간에 해줄게. 알겠어? 이거 써놔. 써놓고 이걸로 푸는 것도 연습해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선생님 손풀엔 이쁘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써놔. 써놓고 해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먹을 수도 있어야지.